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7월 마지막 일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어제 굉장히 큰 낙폭, 그리고 대량의 그런 신용 물량들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인가요?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제 워낙 낙폭이 컸던 터라 상승 분위기가 조금 미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승 마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종목 진단, 오늘 조금 재밌는 종목 진단을 해볼 예정인데요. 목표가가 또 상향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같이 알아볼 최 이사님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7월 막바지는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모양이네요. 어제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서 코스닥 네네. 1.78, 코스피 1.78%, 어제 코스닥은 4% 정도 빠졌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반발 매수가 들어왔지만 네네. 아직은 그래도 관망하자 이런 입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네네. 그 매물들을 좀 많이 소화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뭐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개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까지 매도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다시 또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주가의 어떤 지지점 그런 것들이 이제 현 시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뭐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벤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요것을 이제 이번 주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네네. 어제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술적 반등에 의한 단기적 상승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네. 대신에 어제 그 단기적 매수로 들어왔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것은 얘네들도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놓고 있다. 이 정도로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이 현재 지금 한국과 미국의 어떤 금리 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선제로 먼저 금리를 낮춘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미국 시장이 간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랑 같이 커플링돼서 가는 상황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다음 달 2일이죠. 8월 2일 날 있을 일본의 그런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개정안 처리에 대한 조금 촉각이 맞춰지는 분위기라서 시장이 좀 더 관망세가 더 짙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미국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해라. 0.25는 부족하다. 0.5를 무조건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5 이상을 네. 무조건 하라는 얘기인데 그 뭐 당장 그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경제 지표가 또 너무 좋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제 지표 좋은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경제 지표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되겠어라는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네.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 하기는 하는데 네. 뭐 그 경기가 좋은데 꼭 경기 부양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일단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가 조금 그 공격적인 것보다는 일단 뭐 거칠의 정도로 네. 하긴 했다.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트럼프를 의식한다라면 0.25를 하게 됐을 때 그냥 후폭풍을 견디기가 어려울 테니까 하반기에 2차례 정도 더 할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약달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달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를 만족하지 않게 하면은 계속해서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용해지려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일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좀 더 많은 품목들이 그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일본 쪽에서 소재를 거의 한 90% 이상, 100% 가까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업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일본이 또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네들이 그러니까, 소재 주고 네.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렇죠. 잘 만든 반제품들을 갖고 가서 완성품을 만드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뭐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뭐 반도체 어떤 장비를 만들어야 되다 보면 네네네. 거의 대부분을 한국 제품을 사다가 네. 그것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재 부분에서의 어떤 공급이 끊기게 돼서 생산이 차질이 있다 그러면 네네. 가장 먼저 타격을 볼 수 있는 게 또 일본 기업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수출을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 공급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재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심사 강화라는 것도 별 의미는 없는 거죠. 뭐 그 중국 같은 경우도 한 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물건들을 납품하게 됐다니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도 가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네네네. 있어서 네. 좀 어려웠는데 뭐 백색 국가에서 지정이 제외가 되고 나서도 뭐 수출 규제가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좀 오랫동안 보유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재고의 어떤 들어오는 시간이 음. 조금 늦어졌을 뿐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네네.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일본이 그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야욕이 뭐냐면 그 소재를 가지고서 네네. 한국의 이런 중추 산업을 쥐고 흔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략이죠. 이거는 전쟁 아닙니까? 전쟁으로 네.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 또 열받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얘네들이 일단은 뭐 빠질 나올 각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금지가 아니라 규제다. 네네네. 한국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팔아먹은 물자가 북한으로 가지 않을 뭐 보장이 있느냐 위험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막아놓은 상태고 대신에 금지가 아니라 일단 심사해서 넘겨줄 테니까 뭐 걱정이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라면은 사실 만만치 않는 그 변명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중에 일본이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적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흔드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탈일본화를 빨리 한다거나 대체 공급처를 빨리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너희들이 소재 안 팔면 우리도 네. 디스플레이 안 팔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너희들이 한 달 반 만에 우리한테 집어넣냐? 그럼 우리도 너희들한테 한 달 반 만에 집어넣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는 듯한 네, 안타까운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생각할수록 열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뭐 말은 잘 만들었으면 수출 무역 관리에 네.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얘기인데 네네.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 네. 좀 열받네요. 진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처럼 옵션이 현물시장 막 네. 흔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동반 열받는 상황인데 좀 이게 100%를 갖다 쓰는 경우 산업이 많다 보니까 좀 우리가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이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본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 뭐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없겠습니까? 근데 네. 뭐 일본 거가 가깝기도 하고 또 품질면에서 좀 우수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어쨌든 뭐 걔네들이 소재를 납품해서 안 와서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일본도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공급받지 못할 테니까 네네. 네 우리도 한국 지금 사실 우리도 그렇게 꿀릴 만한 부분은 아니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뭐 여기서 뭐 꿀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좀 뭐 의견을 여기서 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이 결론이 나오는 이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당분간 좀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질문 사항이 팟빵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준님, 네, 이준님, 네. YIJUN, 예, 필명을 쓰시는 분께서
지금 뭐 이제 팟빵을 듣거나 우리 저희 카페 부자아빠 주식학교 카페에 들어보면은 이 그 바닥권이 지나고 나면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셨나 봐요. 좋게 네. 예, 잘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긍정적으로 좀 항상 이제 우상향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현금이 없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네. 제가 오늘 낮에 네네네. 그 주식 배우기 코너에다가 녹음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네네네. 그 꼭 네. 참조하시고 절대 안 네네, 된다는 그렇죠. 말씀 다시 한번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절대로 안 차라리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립식 투자로 네네네. 돈이 지금 없다라면 뭐 급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조금씩 모아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네네네. 빚내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려야 되는 그런 네.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두 팔 걷어붙여서 만류하니까 네, 네. 절대로 신용이나 담보대출로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저희들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모토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자거든요. 예, 가장 그렇죠. 또 큰 원칙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국신한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최근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진짜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페스네요. 네페스는 네페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 조금 더 이게 반도체 장비 이런 쪽 업체인데 네네. 글쎄요, 부품 재료 뭐 이런 쪽에서 단계 좀 주가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글쎄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를 더 올린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 신고가 이후에 네. 지금 단기적 반등이 제법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점짜리 잘 만들어졌고 지금 이격 충분히 벌려놓고 움직인 상태인데 네네. 여기서 지금 목표 주가를 더 올렸다. 원래 목표 주가가 1,400원이었는데 네네네. 지금 36,000원대로 옮겼단 말이에요. 꽤 네. 신고가 무조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36,000원이면 신고가 무조건 났을 것이다 네네네. 생각되는 건데 목표 주가를 지금 여기 현 상태에서 더 올렸다는 얘기인데 네네. 요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61선까지 깨지게 되면 다음번 지지라인이 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네네. 주가가 목표 가격은 높여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매수 의견을 그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수익이 많이 난 상태라면은 그 원금을 좀 회수하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거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 아래쪽으로 가격이 빠지든 아니면 옆으로 기간을 조정하든 어떻게든 둘 중에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여기에 혹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뭐 실적 문제 때문에 뭐 단기 목표 주가를 더 올린 모양인데 지금 네. 최근에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지 오히려 이제 조심해요. 익절 구간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페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야스라는 종목이 있네요. 이것도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양산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기업이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다 네네.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뭐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영업이익은 지금 470억 이 정도 나와 있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총과 이제 매출액이 거의 비슷한 네네. 크게 차이 안 나죠. 네네. 그런 정도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네. 2017년도 후반부에 좀 상장이 돼서 물론 3만 원대부터 반토막 나는 정도까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완벽히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한 템포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2019년도 1월, 그 다음에 이번 6월에 생기면서 네. 약간의 쌍바닥 개념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현 구간, 지금 23,000원대에서 지지만 나와준다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
네, 현재 이 종목의 목표 주가가 36,800원. 너무 세죠? 네, 네. 지금 전고점을 넘어 무조건 넘긴다는 예상은. 36,800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이 23,000원인데, 네네. 네, 그럼 얼마나 올라야 되는 거죠? 이게 거의 한 지금 뭐 10%? 네, 한 50% 넘게. 50% 정도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네. 50% 올라야 된다는 네네네. 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풀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저점 지지권대까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살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 좀 어렵겠지만 매도보다는 관망, 즉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규 상장 후 앞쪽에 32,000원대 최고 가격이 있고 거기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좀 과도한 또 변동된 목표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요즘 실적 그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나왔네요. S&T 모티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S&T 모티브는 이제 자동차죠. 네, 자동차 부품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반도체와 자동차가 잘 간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또 집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이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저항대, 즉 45,000원 넘어가면서 저항대에 조금 부딪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오늘 또 결국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률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요 종목은 목표 가격이 지금 넘어선 것 같아요. 48,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목표 주가를 어떻게 이렇게 상향 조정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왔는데 네. 이거를 뭐 목표 주가를 좀 이상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 달성했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좀 증권사에서 뭔가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네. 다음번 저항대가 6만 원대 중반부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따라서 들어가기에는 양봉이 또 너무 큰 모양새가 있어서 좀 깎아주겠죠. 그러니까 지지선 때는 지금 현재 평균 중심선대가 45,000원 전후로 나와 있어서 네네. 아마 그 정도 가격대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종목은 뭐 그냥 쭉 들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당분간 홀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목표가가 조금 뭐 오히려 지금 오늘 나왔던 주가보다 더 낮아서 근데 뉴스도 오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보이들 잠깐 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재밌는 뉴스거리네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래 주가 상승률이 좀 강했던 종목인데 더전 비전을 또 74,000원 목표가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야, 근데 이 더전 비전이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10,000원대 밑에서 놀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어느 틈인가 6만 원이 넘어서서 네네. 상당히 많이 갔죠. 상당히 많이 갔고 2018년도에는 약간 3천 정의 모습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네네. 내려갔는데 또 다시 올라와서 종고점을 깨고 막 힘이 워낙 세 보여요. 네네네. 그리고 종목도 이게 아마 그 작년도에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리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 저돈 비전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의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네네네.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 증가세를 보이거든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근데 예상치를 보면은 2016년도에 거의 2배 가까운 네네. 그런 영업이익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뭐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나올 만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배경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뭐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조심하실 만한 내용은 작은 단기 이평선대가 좀 몰려 있고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대가 55,000원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크게 나오게 된다면 55,000원대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종목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앞쪽에 72,000원대 고점을 한번 달성을 하고 나서 지금 약간 멈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업체의 그런 성장성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일단 다 단기 목표 주가 상승, 목표가를 상향시켜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뉴스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상황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레페스 야스, 그 다음에 S&T 모티브 도전 비중까지 봤고요. 앞쪽에 전반적인 시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조금 악재가 조금 더 많고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불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오늘 부자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를 갖지 않고 용기를 내서 행하지 않으면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뭔가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머뭇거리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다 판단됐을 때 용기를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지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부분 얻을 것이 있다를 하겠습니다. 네네 앞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지 얻을 것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